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하였으며 이제 첫 해에는 이제 교육대학원을 병행을 하면서 시험을 치렀고 최종 이제 0.14점이라는 아쉬운 점수로 이제 최종 탈락을 하였으며 이제 재수 때는 이제 시험 공부에 올인을 하여서 10.04라는 점수로 최종을 합격한 새내기 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한 다음에 이제 임용고사 이제 준비를 하려는 도중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구글이나 검색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그 결과 김민환 교수님들을 다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김민환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김민환 교수님의 강의를 3년 동안 연속으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학기 중에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해 당시에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이론 강의를 위주로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직 임용 공부의 어려움과 그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완벽한 상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이제 이론을 가볍게 듣자 약간 정도로만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풀 커리큘럼을 들었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 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김민환 교수님의 풀 커리큘럼을 따라 들었는데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우는 교수님의 진도를 이제 밀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그날 복습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였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암기와 병행을 하여 모의고사반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도 교수님의 풀 커리큘럼을 들었으면 이전에와 마찬가지로 1월에서 8월까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쭉 따라가고 복습을 하는 위주로 진행을 하였고 9월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암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김민환 교수님의 강의를 3년 동안 풀 커리큘럼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김민환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최소 5번의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반복이 있었기에 9월부터 암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암기가 이제 취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암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제 풀 커리큘럼을 탔습니다. 이제 초수를 봤었던 첫 해에는 이제 황창조 교수님의 풀 커리큘럼을 따랐고 두 번째 재수를 하였을 때는 조금 다양한 수학적 내용들을 좀 수강하고자 이제 정현빈 교수님의 강의를 풀 커리큘럼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제 풀 커리큘럼을 타보시면 이제 교재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교재의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 나온 내용으로도 암기를 하면 저는 시험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믿음을 하에 이제 교재 내용을 완벽히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수님들의 제작하신 이제 교재만 따라갔습니다. 유형화나 전공 서적책을 내용을 물론 볼 수 있으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정말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석학과, 현대대수학, 이상수학 같은 세 과목의 경우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완벽히 숙지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수님들이 이제 제작해준 책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쌓여있는 내용들, 핵심 내용들만 담겨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완벽히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결과 실제 시험장에서도 해당 내용 부분에 관해서는 좀 그래도 제대로 작성을 하여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상 좀 MBTI가 이 성격이 좀 강했었기에 친구들과 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한번 시험을 쳐본 결과 이게 웬만한 공부량으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수를 했던 1년 동안은 친구들에게 좀 양해를 부탁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집에서 교수님들의 인강만 수강하면서 스스로 1년 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여행 일정을 잡아가지고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2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서 공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도서가 완벽히 숙지가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수업 실현도 가능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응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수업 나눔까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 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1차 합격 발표 이전에는 오로지 지도서 공부에만 시간을 보냈고 1차 합격 발표 이후에는 이제 지도서 공부에 덧붙여서 이제 수업 실현과 나눔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업 실현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시간 문제가 좀 컸습니다. 이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 시간이 조금 아까웠던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리고 좀 더 전문가, 좀 많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기에 이제 김민아 교수님의 강의 2번의 첨삭을 받아도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이를 통하여 제 2차 시연과 나눔을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스스로 집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스스로 돌이켜보는 상황을 통하여 스스로 자가 피드백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에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의 경우도 스터디를 하면 물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친구들의 동료들의 이제 경험과 데이터를 좀 얻을 수도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지적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시간적인 문제를 좀 중요시 여겼기에 스터디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이동 시간이 있는데 그 이동 시간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수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여쭤봄으로써 피드백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AI 기능이 발전돼서 챗GPT가 이제 있는데, 챗GPT를 통해서 피드백도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챗GPT가 이제 대답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또 GPT가 꼭 옳은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지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에 검색하면 다 웬만한 질문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을 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서 구글에 이제 영어 원문으로 만약에 검색을 하신다면 이와 비슷한 답변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1차의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고, 2차도 역시 시간 문제를 좀 중요시 여겼기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좀 원했기 때문에 김민아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서 2차 역시 스터디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